90일입니다. 페인 앤 글로리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 앤 글로리는 각본 감독을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스페인의 거장이 다시 연출한 영화입니다. 출연은 안토니오 반데라스, 페넬로페 크루즈로 아주 익히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유명한 배우 두 명이 나오고요. 그 외에 에시어 엑센디아, 레오나르도 스파리글리아, 노라 나바스 등 모두 이제 스페인어권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알모도바르 감독은 일반 상업 영화계 일반 관객들은 낯설 수 있습니다만 이 아트하우스 계열에 좀 관심이 있는 관객분들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미 일찍이 80년대에 마타도르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욕망의 낮가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색채와 개성을 펼쳤던 욕망과 혼란, 그 다음에 이제 혼돈, 성장, 사랑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져 있는 이 스페인 영화 특유의 색채를 펼쳤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제 그 영화들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99년도에 나온 내 어머니의 모든 것에서 이제 되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주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녀에게 02년에 나온 그녀에게서는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전적 이야기인 나쁜 교육, 그다음에 귀향, 06년 영화입니다. 브로큰 엠브레시스, 내가 사는 피부, 줄리에타, 지금 현재 이제 이 영화 페인 앤 글로리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연출했고 또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명작 걸작들을 만들어낸 감독이죠.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오테르 이론, 작가 이론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에요. 독특한 색채와 독특한 이야기 구조, 현실과 마술적 세계관, 판타지를 오가는 그런 서사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음악, 미장센 등을 통해서 아주 감각적인 영화들을 많이 보여줬던 감독이죠. 이 페인 앤 글로리는 그가 연출한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영화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일단은 이 페인 앤 글로리에서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연기하는 살바도르 말로라는 인물은 영화 감독이에요. 심지어 이 살바도르 말로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동시에 또 성적 정체성이 동성애자 이라는 측면에서도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매우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즉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 스페인의 거장 살바도르 말로라는 인물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반쯤은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이 영화의 일단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죠. 살바도르 말로는 일찌감치 이 스페인 영화계의 거장으로 등극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2년 전에 요통을 알아가지고 수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특별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4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런 상실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는 큰 저택에 혼자 살고 있고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들, 끄적거린 낙서 같은 파일들이 컴퓨터에 널려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화해서 영화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화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아주 천상 영화 작가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살바도르 말로는 그렇게 이제 삶을 버텨나가고 있는 중인데 30여 년 전에 감독했던 영화가 리마스터링 되면서 아카이브에서 재상영 되면서 그 영화에 출연했던 알베르토라는 배우와의 관계를 좀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알베르토는 자신의 이제 디렉션을 갖다가 거부하고 좀 자기만의 독창 세계를 가면서 이 연출자였던 살바도르 말로하고는 척이 지어서 30여 년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죠. 우연한 기회에 만난 어떤 여배우를 통해서 이 알베르토와 연락을 하게 된 살바도르. 하지만 이제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이 알베르토가 하고 있는 헤로인의 세계에 좀 참여하게 되고 이 헤로인을 빠져들게 되면서 자신의 이제 기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것이 이제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건데 일종의 입구죠. 장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 이제 이 살바도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채웠던 기억들,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가족, 어머니, 그리고 그가 살았던 동굴 형태의 집, 그리고 그의 공간들을 도와줬던 어떤 청년, 그리고 그의 말년의 어머니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재밌는 점은 이 영화는 현 시점이 연대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해서 이 살바도르 말로라는 인물이 떠올리는 기억들은 연대기 순이 아닙니다. 즉 이 영화는 내러티브적인 완성을 어떤 이제 일관된 스토리를 완성한다기보다는 이 살바도르 말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인 예술가의 그를 구성하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을 돌아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것은 이제 감독인자 각본을 쓴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자신의 영화 세계의 어떤 부분들, 과거의 기억들, 정체성인 부분들을 찾아낸 기억들인 거죠. 그래서 그의 영화를 채우고 있는 그의 예술 세계를 채우고 있는 그의 가난하지만 특수했던 공간적인 느낌들, 그리고 힘들었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그런 음악에 대한 기억들, 빨래를 하면서 노래하던 기억들, 합창단에서 솔리스트로서 활동했었던 기억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가 봤었던 강렬했던 그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기억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영화적 장면들도 잠깐 등장합니다. 뭐 워렌 비티에 나왔던 초원의 빛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릴린 먼로의 모습도 잠깐 클립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등장하래요. 가난했기 때문에 여름에 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고요. 글을 쓸 수 없어서 자신에게 글을 배우던 청년이 그렸던 그림에 대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가득 채웠었던 자신의 성장기의 그 감수성이 풍부했었던 시절에 채웠었던 기억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자신의 그런 사랑스럽고 또 아팠었던 기억들을 통해서 다시 예술적인 고향을 다시 받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이게 역시 알모도바르적인데, 이 마약인 헤로인을 통해서 이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영화를 다시 할 수 없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헤로인에 빠지면서 자신의 이제 그런 예술적 원천이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 살바도르 말로라는 감독은 계속 뭐 그 헤로인이 계속 필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환각 상태나 뭐 중독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실을 망각해야 되고, 이 영화 또 재밌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에 맞지 않았었던 이제 상실되었던 기억들만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지났던 옛날 과거에 물론 동성인 연인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에 30여 년 전의 30여 년 전에 영화를 했지만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졌던 배우와 만나게 되면서 그가 요구했던, 우연히 발견했던 자신의 그 써놨지만 정작 뭐 이것을 갖다가 작품을 만들지 못하겠다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작품이 공연이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에 대한 그 기억들이 과거의 연인에게 발견이 되면서
그는 이제 기적적으로 예술의 세계를 다시 펼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인 앤 글로리는 어떤 기승전결을 갖춘 완성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살바도르 말로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물의 기억들과 내적 변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내적 변화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그런 형태로서 내러티브를 완성짓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기억들과 모티브들, 음악과 그림과 뭐 그런 사람들의 관계와 사랑과 추억의 모습들이 아주 다채롭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하는 매력적인 영화 감독의 세계를 아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좀 보실 때 그런 줄거리보다는 그 감독의 이 등장인물,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칸네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역시 가장 최고의 연기들은 그가 출연하고 있는 스페인어 영화들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줘요. 일찌감치 이 알모도바르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고 헐리우드에서 지금은 살고 있을 거고 할리우드에서 명성을 계속 이어간 사람이지만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페넬로페 크루즈의 최고의 연기들은 항상 알모도바르를 비롯한 스페인어 영화들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알모도바르의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반데라스의 힘없고 늙어가는 그런 연기들은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이 감독 살바도르 말로라는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 구성한 요소들이 이 영화의 실제 감독인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하는 이 세계적 거장의 세계와 공명하고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서 본다면 이 삶과 사랑과 영화, 그리고 그 사람 삶 속에서는 삶 속에 끌어안아야 될 것은 고통이라는 것도 같이 끌어야 된다는 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숙하지만 페인 앤 글로리에 대한 영화 리뷰였습니다. 이상 소망 50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